네, 그럼 지금부터 이나때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입학 홍보대사 이나띠입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인하대학교 홍보대사 이나띠 6기 윤휘재 아띠이고요. 전공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퍼스 투어, 실내 캠퍼스 투어를 시작으로 인해서 전공 멘토링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목차입니다. 인하대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시작해서 인하대학교에는 어떠한 전공이 있고, 다음 인하대학교 안에서의 대학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내용들을 통한 질의응답 및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하아띠에 대한 소개입니다. 인하아띠,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인하아띠는 인하를 위해 함께한, 인하를 위해 함께할, 인하인의 아름다운 띠를 줄여서 인하대학교 입학홍보대사 인하아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하아띠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캠퍼스 투어입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캠퍼스 투어 실내 PT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두 번째 사진은 캠퍼스 투어를 통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대강당에서 많은 인원을 두고 캠퍼스 투어 실내 PT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번째 사진은 인하대학교에 있는 우나모라는 비행기 앞에서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은 1위 대학생 체험입니다. 1위 대학생활 체험은 하루 동안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신청을 통하여 인하대학교 학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인하대학교에서 체험을 함께 활동하며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인하대와 함께 실외 캠퍼스 투어를 통해서 궁합나무에 앉아 함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멘토링을 통해서 현재 상담을 받고 있는 사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경호라는 호수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은 코엑스 입시 박람회입니다. 이나아띠는 수시 박람회와 정시 박람회에서 학생들 상담과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행사 의전입니다. 의전이라 함은 학교에 귀중한 VIP 손님과 귀빈분들이 오시면 이나아띠가 대표하여 앞에서 안내와 의전을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2021년 하반기 인천총장 포럼 정기 총회와 중등교사 현장교사 초청해서 설명회를 안내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학교 홍보 모델입니다. 수시책자와 정시책자에서 이나띠는 홍보 잡지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에 대한 소개입니다. 인하대학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인하는 줄임말입니다. 인천 하와이의 줄임말인데요. 앞글자 인과 하를 따서 인하대학교입니다. 그 이유는 1954년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계신 교민분들의 성금을 통하여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학생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은 바로 취업률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인하대 학교의 취업률은 69.1%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취업률의 평균이고요. 수도권 상위 15개 대학 기준에 8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규모별 취업 현황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서울권과 수도권 대학의 평균 위치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높은 취업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과에서는 조선해양공학과, 전기, 건축, 기계, 산업경영 등 높은 수치로 순서를 매기고 있고, 인문계열학과에서는 아태물류, 행정,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문화 콘텐츠, 경제학과 순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융합 캠퍼스입니다. 인하대학교는 미추홀구에 있는 캠퍼스와 송도에 있는 융합 캠퍼스 두 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융합 캠퍼스는 산업, 산학융합 지구 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날을 빛낸 인물들입니다. 인하대학교 출신의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이 계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에너지 계열, 전기 전자 계열, 항공우주 계열, 사이버 보안 계열, 금융 계열에도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를 빛낸 인물들 중에서는 선배님들은 제조업에서도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조업, 바이오의학, 자동차, 화학, 식품 계열, 방송 영화 계열, 기타 사회복지 쇼핑, 협업 전문 등으로도 많이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인하 속의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으로 하면은 학교에 많은 간판 스타들이 있는데요. 그 스타들은 인하대학교에는 김구란 선배님, 그다음에 엑소, 슈퍼주니어, 뉴이스트 출신의 많은 배우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전공 소개입니다. 인하대학교에는 어떤 전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은 기계산업계열 안에는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조선해양, 산업경영공학과가 있고 화학, 생명 계열에는 화공,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가 있습니다. 건축, 토목 계열에는 사회인프라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건축학부, IT 계열에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가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자연과학대학에는 해양과학과, 물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대학입니다. 경영대학은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아태물리학부, 글로벌 금융학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태물류학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태물류학부는 어떤 학과일까요? 첫 번째, 최초 생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장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제조업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집 앞으로 이동할 때까지에는 물류가 필요합니다.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종 소비자일 텐데요. 처음부터 물건이 만들어지고 물류를 통해서 유통이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 집 앞까지 올 때까지의 최종 소비자에 도달할 때까지가 바로 전체적인 아태 물류학부가 배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태 물류학부에서 아태는 아시아 태평양의 줄임말입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소개할
정치외교학과가 있는 사회계약대학입니다. 사회과학대학에는 소비자학과, 정치외교학과, 소비자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아동심리학과, 경제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과대학입니다. 문과대학은 한국어 문학과, 중국학과, 철학과, 일본 언어문화학과, 영어 영문학과, 사학과,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문화 경영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 콘텐츠는 문화 콘텐츠 및 창작 및 생산을 하고 문화 비평, 콘텐츠를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어벤져스 안에 캐릭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장소, 장면들을 어떻게 생산해낼지를 배우는 것이 문화 콘텐츠입니다. 문화 경영이라 함은 문화 기획, 창작, 가공, 마케팅, 홍보, 브랜딩을 통하여 컨텐츠 외적으로 우리가 이 문화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범대학입니다. 사범대학은 우리가 선생님을 뽑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용고시를 통해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범대학에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체육대학입니다. 예술체육대학은 예체능, 미술, 스포츠, 연극, 배우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형예술학과, 디자인융합학과, 스포츠과학과, 연극영화학과, 의류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과대학입니다. 일과대학 안에는 두 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의예과, 간호학과입니다. 인하대학교 안에는 인하대학교 부설병원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에 오시면은 취업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사를 뽑는 의예과와 간호학과는 굉장히 높은 확률의 간호학과 취업률을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안에는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공학과,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자율전공학부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정시 모집 수능으로 일반 계열 구분 없이 선발 인원이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 진입 시 인문, 자연, 예체능 구분 없이 전공은 선택권이 완전히 보장이 되며 대신에 의과대학과 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은 제외가 됩니다. 단 학사 내규에 따라 학사 경고자는 희망학과의 전공 선택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하대생의 대학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인하대학교는 학문의 장, 인하대만의 혜택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환경입니다. 휴게 공간 및 학습 라운지가 있는데요. 라운지는 쉽게 얘기해서 같이 얘기하고 토의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과대학 안에는 아름 라운지가 있습니다. 비룡 플라자인 학생회관에는 디자인 팩토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라운지가 있습니다.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라운지에는 인천공학
인천공항에서 지원을 받아 만들어진 물류 라운지가 있습니다. 60주년 기념관 안에는 월천 라운지와 해동 꿈드니어 라운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석학술정보관 라운지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은 인하대학교의 도서관입니다. 인하대학교 안에는 스터디 카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 오면 교환학생에 대한 목표도 있겠는데요. 인하대학교에는 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59개, 학교는 국가는 59개, 학교는 389개가 존재합니다. 유럽권 133개, 중국권 72개, 아시아권 123개, 미주권 61개입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치와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글로벌 복수학위, 국제교류학점 인정, 연수 프로그램, 방문학생 프로그램, 파견 인원은 945명입니다. 그리고 교환학생과 여름학교는 80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지역 연구입니다. 해외 지역 연구는 8개국, 8개국으로 다음은 해외 지역 연구입니다. 8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로 많이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13개 대학에 152명이 13개 대학에 592명이 파견이 되고 2019년 기준입니다. 인하대학교에는, 인하대학교에는 우즈베키스탄에 또 다른 캠퍼스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타슈켄트에 있습니다. 타슈켄트에 2014년 10월 2일에 개교가 되었으며 2018년 첫 졸업생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졸업생의 90%는 IT 기업 및 정부기관으로 취업을 하고 있고 대학 단위 교육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한 첫 사례로 봅니다. 중앙아시아 교육시장 진출과 산학 협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4년 전 과정이 IUT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도서관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인데요. 소장 도서는 165만여 권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 안에는 스터디룸, 멀티미디어 자료실, 국제회의장, 도서대출 시스템, 열람실 좌석 발권이 가능합니다. 165만여 권을 세로로 세우면 63빌딩에 330채를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과연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하대학교의 장학금 제도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장학금 제도, 먼저 교회 장학금으로는 교육청 장학금, 삼성 드림 클래스, 지역 장학금, 기업 장학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에는 비룡 장학금, 정석 장학금, 근로 장학금, 형제 장학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생의 대학 생활입니다. 두 번째, TV로 보는 인하대학교의 모습입니다.
먼저 아까 소개해드린 도서관 정석학술정보관이 TV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밀의 숲이라는 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드라마에서 장면입니다. 본관에서 촬영이 된 장면입니다. 러닝맨도 여기 도서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핫한 SNL도 도서관 안에서 로비에서 촬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경호입니다. 역도요정 김복주도 임경호 호수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네, 2호관 전경과 대운동장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오호관 앞에서 인하대학교의 선배님이신 김구라 님과 아들인 MC 그리가 함께 방송에 나온 장면입니다. 다음은 인하대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 및 정보입니다. 대학교에 오시면 전국에서 지방에서도 이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인하대학교에는 1, 2, 3 생활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총 227, 200 인하대학교에는 기숙사가 존재합니다. 기숙사는 1, 2, 3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총 2,278명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중 50%는 신입생이 배정이 되며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터디룸, 세탁실, 헬스클럽, 식당, 멀티미디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하면 빠질 수 없는 축제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축제는 대동제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인하대학교 축제 때 트와이스 분들이 왔던 사진입니다. 노라조 분들도 오셨고요. 볼빨간 사춘기, 위너, 싸이까지.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에 푸드트럭 및 굉장히 많은 볼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천 그 길을 이끄는 인하. 인천의 다양한 인프라의 중심에는 인하대학교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에는 전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교 교내와 가장 가까운 역이 존재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는 강남으로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월미문화의 거리, 월미바다열차, 인천항, 차이나타운, 인천시립박물관, 송도역, 문학경기장, 포스코타워, 트라이블, 센트럴파크, 송도 컨벤시아, 인하대학교 항공우주 융합 캠퍼스가 그 주위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하대역에서 1호선과 4호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인하대학교를 통해서 2호선인 신도림역부터 사당역까지 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응답 및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첫 번째 퀴즈였죠. 네, 인하대학교의 이름은 인천 하와이였습니다. 답은 하와이 교민분들이 성금을 모아 인천에 학교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인하대학교, 네, 그럼 인하대학교에는 물류 특성화학과가 운영 중인데 해당 학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태물류학부입니다. 아태물류학부는 물건이 만들어서 우리 집 앞까지 오기까지의 유통 물류를 배우는 것이 바로 아태물류학부라고 하였고요. 아태는 아시아 태평양의 줄임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학사모를 본떠 지은 인하대학교의 대표적인 건물은 무엇일까요? 정석학술정보관입니다. 정석학술정보관은 편의시설이 많이 위치해 있으며 지상 5층, 지하 2층까지 열람실부터 국제회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나띠란 무엇일까요? 이나띠는 이나를 함께한 이나인의 아름다운 띠였습니다. 네, 이나띠의 공식 인스타그램은 골뱅이 인하아띠로 치시면 나옵니다. 이나띠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요.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도 소식을 접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입시 상담 전용 자료를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나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실내 P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하대학교에 대한 짤막한 학교 소개를 시작해서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소개를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외교학과 학교 생활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 대한 소개입니다. 인하대학교의 창학 정신은 창의 근면 봉사, 이념은 인격도야, 진리탐구, 사회봉사, 목적으로는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인재상으로는 자기 형성인, 창의 도전인,
나눔 실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핵심 역량에는 자율책임, 의사소통, 창의사고, 지식활용, 공감협동, 근로별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인재상과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의 로고입니다. 인하대학교의 로고는 방패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을 상징하는 방패 모양이며 흰색은 순결을 의미하고 1954는 대학의 개교 연도입니다. 하늘색은 하늘과 인하의 무한한 비상과 발전을 상징하며 짙은 청색은 바다와 성실, 이지, 삼원을 상징합니다. 인하대학교의 캐릭터 로고입니다. 불꽃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것은 6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로고입니다. 정치외교학과에 대한 학과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의사당 사진이 있는데요. 정치인들, 국회의원, 대통령, 그것이 모든 정치를 뜻하는 것일까요? 정치 외교학과내에는 정치 이론 및 사상, 정치 제도와 과정, 국제 정세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외교학과 특성상 동아리에 대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며 멘토 멘티가 관계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치, 외교, 법조, 연구원 등 다양한 취업 분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 외교학과라고 한 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문제를 냈었던 것이 바로 정치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정치의 정의는 희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소 가치를 배분할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투표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나 대신 정치를 해줄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것은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외교학과 안에 교과 과정입니다. 교양 필수로는 기초교양, 핵심교양, 계열교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공은 세 가지 트랙입니다. 국제정치학 트랙, 비교정치 트랙, 정치 이론 및 사상 트랙입니다. 그렇다면 정치 외교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정치 이론 사상, 비교 정치, 국제 정치, 이 세 가지 큰 트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치 이론 및 사상입니다. 인간이 추구해야만 하는 보편타당한 정치, 윤리 원칙,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최근에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융합,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정치 이론 및 사상 트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우리는 도덕, 윤리와 사상을 배우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 비슷한 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교 정치입니다. 비교 정치는 정당, 의회, 정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정치가 딱 맞게, 특성에 맞게 이것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정치를 배우는 것이 바로 비교하여 배우는 비교 정치 트랙입니다. 비교 정치 트랙 안에는 정당과 선거, 영화 속의 한국 정치, 정치 변동론, 한국 정치론, 북한 정치론, 제3세계 정치론,
미국 정치, 의회 정치론, 미국 정치와 정치 전기, 유럽 정치, 정치 과정 분석, 정치 과정 분석, 정치학 연습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정치입니다. 국제 정치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의 정치를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정치 안에는 전쟁과 평화, 여론과 선전, 한국 외교 정책론, 동남아와 세계 정치, 국제법, 중앙아시아와 아시아 정치와 외교, 국제 정치와 이주, 글로벌 공공 외교와 해외 동포, 현대 국제 정치 이론, 러시아 동구 정치론, 일본의 정치와 외교, 정치학 강도, 외교 정치와 국제 개발 협력, 근대 동아시아 정치사, 특수지역 관계론, 동북아 국제 정치론, 근대 한국의 정치와 외교, 미국 외교 정책론, 국제정치 경제론, 정치학 연수원, 중국의 정치와 외교, 개발협력과 국제정치학, 국제협상론, 동북아 국제관계사, 동아시아 공공외교사, 공공외교의 이해, 문화공공외교와 동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안 정치외교학과 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모임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글로벌 리더 GL이 있습니다. GL은 말 그대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같이 회의하고 토의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함량을 배우는 것이 바로 GL 소모임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겠죠. 신입 오리엔테이션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초창기에 동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선배들과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T를 갑니다. MT를 통해서 1박 2일 세미나와 함께 각종 게임들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관련된 학과가 존재합니다. 축구를 관련하여 나온 것은 바로 불패 신화가 있고요. 농구는 레볼루션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 있는 생각을 공유하는 토론 모임입니다. 언론 세미나하고 유니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인하 모의 유엔이 있습니다. 모의 유엔을 통하여 다양한 글로벌 주제를 통하여 토론하고 토의하는 인하 모의 유엔이 굉장히 크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외교학과의 졸업생들이 사회 어느 분야로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관련입니다. 아까 처음에 앞서 보여드린 사진 중에 국회의사당이 있었죠. 그 중에서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의원보좌관, 정치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계입니다. 학계는 대학 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학계에는 대학 교수님, 연구소의 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은 빼먹을 수가 없겠죠.
정치에서의 언론 안에는 기자, 아나운서, PD, 방송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법조계입니다. 인하대학교 안에는 로스쿨이 존재하고 있으며 판사, 검사,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교 분야입니다. 외교 분야 안에는 외교관, 국제 NGO, UN,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기구로 많이 진출하고 계십니다.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CEO, 관리직, 스타트업, 창업에 진출하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 밖에도 군인, 소방관, 영화 감독, 기업계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안에는 사회과학대학 안에 고시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고시,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의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대학생활 분야입니다. 이 사진은 인하대학교의 정문 사진인데요. 인하대학교의 본관 앞을 찍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정원이 보이죠? 이 정원은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본따 만들어졌습니다. 큰 행사가 있는 날에는 이 앞에 작은 분수대가 크게 분수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의 도서관인 정석학술정보관의 모습입니다. 학사모를 본따 만들어졌고요.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터디룸, 라운지, 멀티미디어실, 열람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어질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탑5로 가장 큰 도서관이 지어졌다고 하고요. 24시간 개방이 되는 열람실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하대학교 본관 옆에 위치한 우나모라는 비행기 전시물입니다. 실제로 태평양을 최초로 횡단한 민간 여객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내 캠퍼스 투어를 하고 실외에서 캠퍼스 투어를 마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우나무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비룡탑입니다. 인하대를 상징하는 비룡은 비상하는 용의 형상을 그린 모습인데 이것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비룡탑은 365일 1도씩 회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캠퍼스 투어를 통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룡탑은 인하대학교 교수님들께서 3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낸 탑입니다. 다음은 인경호의 모습입니다.
호수가 있는 학교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인하대학교의 호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합니다. 이 호수 안에는 오리, 자라, 거북이, 잉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요. 각 계절마다 아름다운 경치를 뽐낼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 숲입니다. 하이데거 숲은 산책로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이곳 벤치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고, 이곳 벤치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고, CC분들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CC라고 하면 캠퍼스 커플의 줄임말이죠. 대학교의 연인 관계를 뜻합니다. 다음은 궁합나무입니다. 나무의 모양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실외 캠퍼스 투어를 하다 보면 같이 사진을 찍게 될 공간인데요. 실제로 이 궁합나무 안에 같이 앉았을 때 둘이 딱 맞게 앉는다라고 하면은 궁합이 좋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의 실내 캠퍼스 투어와 실외 캠퍼스 투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기상 악화로 인해서 실외 캠퍼스 투어가 어려울 때는 실내에서 저희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나아띠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이나아띠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 인하대학교 입학처를 검색하여 친구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특성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굉장히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장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오면서 저의 꿈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앞에서 리드하고 제가 만든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학교가 바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와서 자신의 리더십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수업을 인하대학교 구호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구호관 안에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과방도 있습니다. 과방 안에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라운지가 바로 앞에 존재를 하고 있으며 함께 선배와 후배들이 선배, 후배, 동기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큰 학과 방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바로 글로벌 시대와 공공 외교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다문화 사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공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외교가 무엇이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 다문화 세계를 이해해야 되며 그들의 문화와 함께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환학생, 워킹홀리데이, 해외 경험을 꼭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호주에서 1년 반을 살다 왔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 동안 외국 생활의 경험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며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더 넓은 세계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와 인하대학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활동을 하면서 가장 뜻깊었던 시간은 아무래도 인하 아띠를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하 아띠의 임기는 총 2년인데 1년 동안 20살, 21살 동안 1년 동안 새내기를 하면서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처음 일찍 알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하아띠 홍보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2년과 호주를 갔다 와서 3년 후에 1년을 복학한 다음에 바로 인하아띠 임기 1년을 채웠는데요. 그것을 통하여 인하대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곳까지 알 수 있었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홍보대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인하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더 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 졸업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인하대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대사도 하면서 해외 생활도 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하대학교 선후배 동기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연락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인하대학교에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계열로 진출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인하대학교에 오시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인하대학교 선배님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대학교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에게 있어 대학교는 네, 저에게 있어 인하대학교는 하나의 저는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그러시냐? 왜 그런 것이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평소에는 계단을 가다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가 있을 텐데요. 저는 그 계단으로 한 층 한 층 올라가는 것보다도 인하대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하대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교 또한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환학생 제도라든지 여름학교, 해외 교류 연수, 각종 대외 활동, 그리고 인하대학교에는 가장 많은 중앙 동아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활동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제가 복학을 한 이후에 축제를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신입생 때는 축제에 참여를 했지만 복학을 한 이후에는 인하대학교에서 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축제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제가 졸업을 한 이후에 꼭 인하대학교 축제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예전부터 행정학과, 그 다음에 언론정보학과였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 세 가지 학과가 함께 뭉쳐서 예전부터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내기 때 행정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중앙동아리 축구와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소모임 축구 두 가지 동아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소개했던 불패, 인하대학교 소모임 불패와
그다음에 인하대학교 중앙동아리 D&D 팀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불패도 너무 좋았고 D&D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두 동아리 모두 다 너무 애정을 갖고 활동을 했었고 축구를 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후배님들이 계시면 꼭 동아리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와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10배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가 이 대학교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성장하고 계획할 것이며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수님께 이제 많은 것을 얻다 보면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이 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입장에서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최고의 학교였으며 최고의 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하대학교를 선택해야 해야 되는 이유이며 인하대학교 홍보대사로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하대학교 인하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을 해도 되고요. 입학처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실시간 상담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